조선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과 폭군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패비 윤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연산군. 이 두 이름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모자 관계이자 한 시대의 경랑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과연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든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미스터리한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연산군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광포하고 잔인한 군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폭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중종반정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며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인한 폭군으로 만들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그 원인을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찾곤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왕자의 깊은 상처가 결국 피바람을 몰고 오는 폭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복잡한 진실들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계비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함을 겸비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승은을 입어 수기의 자리에 올랐으나 곧 정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승진은 그녀의 탁월한 개인적 능력과 더불어 성종의 깊은 애정이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아들이 바로 연산군, 훗날 조선의 제10대 왕입니다. 왕비가 된 윤씨는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지나치게 강직하고 질투심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궁궐 안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왕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그녀의 욕망은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그녀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윤씨는 후궁들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후궁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무고를 일삼았으며 심지어는 독약을 사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대비였던 인수대비와 성종의 유모 등 궁궐 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인수대비는 며느리 윤씨의 거친 행동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윤씨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성종에게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고 윤씨의 문란한 행동은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성종 역시 윤씨의 지나친 질투와 모진 행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경고를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윤씨의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녀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크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종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고 패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종이 윤씨의 비행을 낱낱이 고하며 폐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 앞에서 윤씨의 과격한 행동과 질투,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 한 정황까지 설명하며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씨의 죄목을 열거하고 더 이상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하들 역시 처음에는 폐위를 망설였습니다. 왕비의 폐위는 왕실에 큰 상처를 남기고 국정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의 단호한 결단과 윤씨의 명백한 잘못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왕비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에 성종의 폐비 결정에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연산군이 불과 6살의 어린 나이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함구하도록 명령했고
주변 신하들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엄명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혹시라도 받을 충격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자신이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 그 어머니의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궁금증만을 품은 채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연산군이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점차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과거의 사건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시 김자원과 임숭재의 고변을 통해 어머니 폐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연산군의 불안정한 심리를 파고들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간신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대비와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린 연산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인수대비가 어머니의 폐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연산군의 증오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사건 중 하나인 갑자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무오사화에 이어 연산군이 일으킨 두 번째 대규모 사화로 어머니의 복수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인물들에게는 부관참시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내렸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고문과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윤필상, 이급돈 등은 물론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승지들까지 모두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과거의 모든 관련된 인물들을 향했습니다. 특히 인수대비의 죽음은 연산군의 잔혹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있던 인수대비에게 찾아가 어머니의 일을 상기시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신의 할머니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비에게 이토록 잔인한 행동을 보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와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연산군은 폐비 윤씨의 복권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를 회묘로 격상시키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군의 눈밖에 난 신하들은 가차없이 처형당했고 궁궐 안팎은 피바람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히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반하는 언행을 보이면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살림 세력을 숙청하며 심지어는 백성들의 주택을 강제로 철거하여 사냥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포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고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연산군은 학문보다는 유흥과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의 실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민심은 왕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폭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임사홍을 비롯한 대신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한 반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중종반정은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조선 사회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반정에는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 수많은 공신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뭉쳤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폐위되었거나 죽임을 당하며 연산군의 시대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든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폐비 윤씨의 죽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분명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연산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연산군의 경우 이러한 상처가 분노와 복수심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을 단순히 어머니의 복수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의 즉위 초부터 신하들과 갈등을 빚고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이끌어가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왕권 강화를 지나치게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한 무리한 시도들이 신하들과의 충돌을 빚어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잔혹성이 더욱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연산군이 폭군으로 변모하는데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지만 그 자체로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연산군에게는 내재된 폭력성과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었고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 잠재된 광기를 표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만으로는 그의 모든 잔혹한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의 비정상적인 권력 추구와 백성들을 향한 무자비한 태도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누구의 간언도 듣지 않았고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서는 폭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언제나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또한 그러합니다.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운명은 연산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곧 폭정으로 이어진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는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어둠을 깨운 방아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복합적인 면모와 인간 본성의 심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